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소식, 아주 중요한 소식들 많이 있으니까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가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의 무력 충돌로 정세가 불안정한 이스라엘에서 최신형 전차 여러 대가 야외에서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무기와 탄약은 가득 실려 있었지만 병사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골란 고원을 여행하던 여행객들이 현지 시각 27일 최신형 메르카바 마크4 전차 5대가 버려진 것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골란 고원에서 하이킹을 즐기던 여행객 가족들은 들판에 멈춰져 있는 5대의 전차를 발견했는데요. 전차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전차 가까이 접근해서 주변과 전차 내부를 살폈습니다. 전차의 해치는 모두 열려 있었고 내부에는 탄약과 장비가 가득 실려 있었는데요. 차량 내부와 주변 어디에도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들은 즉각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이스라엘 경찰과 육군은 즉각 병력을 보내 주변을 봉쇄하고 해당 전차가 어느 부대 소속인지를 확인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전차 소대의 집단 탈영으로 보고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전차를 운영하는 병력들, 그것도 한 개 소대가 무기와 장비를 모두 버리고 탈영한 것은 이스라엘군 창군 이래 전무후무한 일인데요. 과연 이 사건의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주목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전차 메르카바 이 마크4 전차, 지금 뭐 이스라엘군이 최신의 전차로 쓰고 있는데, 이 메르카바 마크4는 뒤에 후방에 문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보병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이 군사TV의 알기 쉬운 무기백과에서 알려드렸듯이 이 앞에 박격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혹시 건물 뒤편에 숨어 있고 하면은 전차포는 직사 사격을 하기 때문에 건물 뒤에 숨어 있고 뭐 이런 그 적에 대해서는 사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박격포를 쏴서 적을 건물 뒤나 산 뒤나 골짜기 뒤나 이런 데 숨어 있는 적을 섬멸하는 이런 뭐 이스라엘 시가전에 완전히 특화된 이런 전차예요. 메르카바 마크4. 그런데 이 메르카바 마크4가 세상에 이제 순찰을 했겠죠. 5대가 이렇게 원형 포진을 하고 있는 중에 가만히 있는 것을 관광객들이 보다가 가만히 있고 뭐가 뒷문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 또 이스라엘도 의무복무를 하다 보니까 군대 다 갔다 왔으니까 알죠. 뭐야?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문은 열려 있고 내부에 탄약, 장비, 총 그대로 다 있고 사람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차 한 대에 이스라엘은 5명이 탑니다. 주로 이제 5명 타고 보병이 탑승하면 더 많이 타는데 기본으로도 5명이 탑니다. 그럼 5대는 25명. 그리고 여기에 최소 장교가 1명에서 2명 정도는 있을 텐데 이런 부대가 동시에 집단 탈영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일단 뭐 이 외형만 보면 집단 탈영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또 이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이거 이렇게 이제 포진을 하고 휴식을 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장병들을 다른 어떤 특정 세력들이 와서 일거에 제거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거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한 개 소대가 집단 탈영했다. 집단 탈영해서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골란 고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여러 차례 중동전, 특히 이제 3차 중동전을 통해서 시리아에게 이렇게 강제로 이제 병합을 시켰던 그런 영토고, 아직도 시리아 돌려내라 이제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여기에 가서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그냥 탈영했다? 탈영해서 뭐 시리아를 가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정말로 집단 탈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도 지금 완전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군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어느 나라나 하여튼 뭐 희한한 사람들 있다. 이스라엘 정말 탈영했을까? 참 이색적인, 좀 신기한, 또 희한한,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최신의 F-16V 전투기를 넘겨받기 시작한 대만의 자신감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대만이 F-16 전투기를 대만 해협 한복판에 있는 펑우섬에 전진 배치하고 미 공군 급유기와의 공중 급유 훈련 사진을 공개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최근 증가되고 있는 대만 해협 일대의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해협 가운데 있는 펑우 제도의 마공 비행장에 F-16V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빈과 일보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이번 F-16 전진 배치는 대만 해협 건너 푸저우와 우이산, 닝더, 샤먼 등의 비행장에서 이룩하는 중국 공군 전투기에 보다 빠르게 맞서기 위한 것으로 대만은 전투기 전진 배치로 인해 최대 6분의 대응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배치되는 F-16 전투기는 암람 등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하푼 공대함 미사일 운용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전투기 전진 배치로 대만 해협에 대한 대만군의 통제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만은 전투기 전진 배치 사실을 발표한 직후인 28일 미국의 대만 주재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제-대만 협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만 공군 F-16 전투기가 미 공군 KC-135R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는 대만 공군 제21 전투비행전대 소속의 F-16 전투기로 확인됐는데요. 대만은 중국 가까이에 F-16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고 미국은 대만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대만이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F-16 전투기를 AB형, 아주 이제 기본형, 한마디로 뭐 차량으로 치면 깡통 버전이었어요. 우리 한국이 F-16을 살 때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우리는 F-16 CD형을 줬고 대만은 이제 중국을 의식해서 F-16 AB형을 줬어요. 그런 깡통 F-16을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신형 사양인 F-16V 급에 근접하는 그런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작업을 했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F-16 진짜 F-16V 전투기 66대를 또 샀죠. 그래서 이런 이제 F-16 전투기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대만 섬에서 대만 해협 중간에 있는 뭐 중간이라기보다는 사실 대만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섬인데 이 펑우 제도의 군사 비행장에다가 이제 F-16 전투기 수량 미상의 F-16 전투기를 배치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하푼 공대함 미사일도 달고 그러니까 중국의 상륙군들, 중국의 군함 이런 것들이 건너오면 바로 그냥 공대함 미사일로 때려버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투기들이 건너편에서 날아오면 그것을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단축. 그래서 이제 이 대만 본섬이 안전할 수 있는 능력 확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진 배치하겠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업그레이드 그리고 추가 구매 이런 걸 통해서 공군력이 강화되니까 이렇게 조금 더 전진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 공군의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미국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종이 전환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니까 새로운 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조종사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기종 전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미국 공중급유기가 급유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미국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대만하고 동맹국이다 마찬가지야. 건드리면 안 돼. 알았어 중국? 이제 이렇게 하는 미국의 서비스라고 봐야죠. 그래서 8월 전쟁설 이렇게 해서 중국이 대만의 둥샤군도를 점령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지난 봄부터 많이 있었는데 8월은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하여튼 대만이 안전하게 이렇게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만과 미국의 군사동맹 또 지금 뭐 이 특수전 사령부 같이 지금 연특사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보 튼튼히 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 굉장히 이상한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항모킬러 순항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알래스카 근해에서 긴급 부상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쿠르스크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었다는 아찔한 관측들이 나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8월 27일 알래스카 인근 해안에 러시아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긴급 부상해서 미군이 긴급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북부 사령부가 현지 시각 8월 28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오스카2급 순항미사일 원잠인 옴스크함으로 확인됐는데요. 최근 베링해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가하던 중 알래스카 인근 해역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옴스크함은 지난 2000년 수중에서 의문의 사고로 침몰한 쿠르스크와 동형의 잠수함인데요. 최근 이 잠수함은 베링해 인근에서 해상 목표물에 대한 대함미사일 실탄을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잠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잠수함이 왜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 긴급 부상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미 북부사령부는 이 잠수함이 알래스카 해안 근처에 나타났고 해군과 공군 전력을 보내 이 잠수함을 감시 중이며 필요할 경우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잠수함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러시아는 8월 28일 옴스크가 부상한 해역 인근에 투폴레프 142 해상 초계기와 전투기들을 보냈고 미국은 F-22 전투기를 동원해 이들을 퇴거 조치시키는 등 공중 대치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이 핵 잠수함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만 톤짜리 잠수함이에요. 무지막지하게 큰 잠수함이죠. 이 오스카2급인데 과거 20년 전에 2000년도에 그때 이제 푸틴이 집권했을 시기인데 초기죠. 이때 이제 수중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났고 러시아의 핵 잠수함인 쿠르스크가 침몰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원자로가 터졌다. 아니면 신무기 어떤 실험을 하다가 거기에서 신무기가 뭐 잘못돼서 내부에서 터져버렸다. 아니면 미국이 의뢰로 공격했다. 아니면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이때 당시 이제 쿠르스크에 이 쿠르스크 승조원뿐만 아니고 뭔가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기 관련한 신무기 관련한 그런 기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무기 테스트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수중 폭발을 한 거 아니냐. 그 핵 잠수함이 이제 이런 게 약간은 더 힘을 싣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쿠르스크 핵 잠수함이 왜 침몰했는가, 왜 수중 폭발을 했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또 밝히지도 않았고. 자, 그런데 그 쿠르스크와 동형의 핵 잠수함 옴스크라고 하는 잠수함이 알래스카 맞은편에 있는 베링해죠. 여기에서 이제 사격 훈련을 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알래스카 앞에서 떠오른 거예요. 긴급 부상. 이 잠수함이 긴급 부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내부에서 위험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핵 잠수함이 긴급 부상하고 뭐 내부에서 무슨 사고가 나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영화로 몇 번 봤죠. 바로 이제 션 코네리가 주연했던 붉은 10월, 톰 크랜시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했던 그 붉은 10월, 그리고 우리나라 최민수 씨하고가 이제 주연을 했던 그 유령. 이런 것들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 거기는 이제 이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했던 이데올로기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된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 굉장히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온 이야기고, 아마도 이 상황은 긴급 부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뭔가 내부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 잠수함이 아직은 움직이고는 있답니다. 자망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원자로가 터졌다든지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원자로 터졌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긴급 부상을 남의 영해 앞에서, 지금 이 잠수함이 남의 영해 쪽에서 이렇게, 물론 영해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긴급 부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 굴욕적인 것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납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또 미국이 놀라운 것은, 또 러시아 입장에서 너무나 또 얄미운 것은 뭐냐면은 미 북부사령부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야, 니들 지금 잠수함이 긴급 부상했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도와줄게. 라고 트위터에다 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전 세계인들 다 보라는 겁니다. 미국 북부사령부하고 당연히 이 러시아의 이 함대하고 또는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우회적으로 얼마든지 이 비상 연락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상 연락망 했겠죠. 그런데 그와 별개로 트위터 계정에다가 그걸 올렸다. 일반인들 다 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그 앞에 가 있으니까 도와줄까? 니들 지금 큰 문제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지금 니들 무슨 문제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도와줄게.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도와줄게. 이제 이런 것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강제 부상시켰을 수도 있죠. 액티브 핑을 쏴서 니 어디 감히 지금 우리 쪽으로 들어와. 나 지금 의뢰 지금 바로 쏴가지고 너 지금 침몰시켜버릴 수 있어? 이때 이제 잠수하면 또 긴급 부상을 하게 되거든요. 의뢰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항복. 이 긴급 부상은 항복입니다. 적에 의한 긴급 부상은 항복이에요. 자, 우리 인지대들 잠수함 그냥 확 침몰시키려다 봐준 거야.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 제가 그저께 중국 잠수함이 잠대한 미사일을 쏘는 것을 미국 유성이 그대로 그냥 쏘는 걸 다 찍었다. 그거는 중국 잠수함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의 핵 잠수함마저도 이렇게 부상하는 순간 그냥 바로 트위터를 날릴 정도라니, 이 러시아의 잠수함, 중국 잠수함 전부 미국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잠수함을 안 뺏기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여기에 뭐 도와달라 소리 일절 없이 투플레프 142 이제 전략 폭격기를 해상 초계기로 개조한 거죠. 그 2대, 그리고 수호의 30인지 수호의 35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투기 4대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또 미국은 또 F-22 보내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걸. 그래서 이 잠수함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났을지 러시아의 아주 큰 굴욕이 알래스카 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4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종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그 어떤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예년과 다르며 이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장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8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반도 상황은 지난 2018년이나 2019년과는 다르다라며 그때는 하노이 딜 결렬에 따른 체면 회복도 필요했고 이 때문에 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을 취했지만 올해는 그런 것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올해 북한은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압박 속에서 한 달 가까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지금 태풍도 올라오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맡고 있다라며 현재 북한의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최근 김여정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권력을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현재 권력 구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다양한 재해, 재난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내보낼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혼란이 얼마나 길게 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뭔가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그렇게 평가하죠. 이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바로 이제 2017년에 전쟁을 진짜로 할 뻔했던, 그리고 전쟁을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2017년 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그런데 한미연합사령관이라고 하면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장 많이 정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가 봤을 때 그래 김여정이 뭐 권력이 좀 강화되고 그건 나 이해하는데 북한, 내가 아는 북한은 위임 통치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김정은이 자기가 잡든지 아니면 뺏기든지 이것이지 권력을 나눠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권력을 어떻게 나눕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부자간인데도 권력을 못 나눠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웠는데, 또 김평일하고 김정일하고 형제간에도 권력을 못 나눠서 싸웠는데 어떻게 남하고 지금 권력을 나눕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브룩스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도 비난 성명 한번 제대로 못한다. 물론 홍수, 이런 또 코로나19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정치적으로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쪼아버리면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이 정부가 뭔가 뭐 물물교환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링거 주사 놓아줄 생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